정규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논설위원 권영설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자 미리 보는 한경 저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한경 내일자 24일자는 내수가 살린 경기 3분기 1.2% 성장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 성장이라는 게 2분기에 비해서 1.2%가 성장한 건데 이때까지 5분기 연속으로 0%대였습니다. 0%대. 그러니까 1%대가 아니라 0%대였다니까 0.8, 0.3, 0.8, 0.3 그러다가 이제 1.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과연 정말로 좋아질 것인가? 문제는 이게 자세히 속을 좀 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3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수출은 별로였다는 겁니다. 소비하고 투자는 반등했지만 수출은 감소해서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3분기 1.2% 성장, 5년 3개월 만에 최고지만 이게 그 경기 부양책의 효과고 그래서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메르스의 충격을 벗고 이제 소비가 회복된다. 그렇죠? 그리고 2분기에 워낙 나빠서 그런 내수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어떤 해설이 있든 없건 간에 뭔가 좋아지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심리에 분명 회복이 됩니다. 다만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은 좀 더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가 2분기에 1.1%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도 전기 대비해서 4.5% 증가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다만 수출은 여전히 2분기 0.3% 증가했었지만 그것도 적었는데 3분기에는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가 살려서 경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걱정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면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경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입니다. 이면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음악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우리 젊은이들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성진 씨가 1등 했죠. 며칠 전에. 우리 세계 3대 콩쿠르라고 하면 쇼팽 피아노 콩쿠르, 또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렇게 있는데,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올 3월인가요? 그때 완전히 5등까지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렵다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성진이 1대 우승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가만 보면 이 기업의 메세네 활동으로서 이 어린 젊은 클래식 영재들을 키운 금호의 지난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박성용 명예회장이 뿌린 클래식의 씨앗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2023년께 다른 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도 클래식에 대해서 금호 아트홀 가보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도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분인데 결국은 이분이 98년부터 금호 문화재단을 세워서 영재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잠재성을 보고 키웠던 영재들이 이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조성진, 임지영, 문태국 이런 젊은 예술가들이 각종 이제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얘기가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에 읽을 만한 뉴스네요. 자, 우리 또 뉴스 중에 어제 일면 기사였죠. 어제 일면 기사였는데 오늘은 사면 기사로 나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4조 원대 지원을 그저께 전격 유보했습니다. 미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때까지 대우조선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죠? 2조가 넘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올해 또 약 5조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가 밑빠진 물붓기처럼 계속 공적 자금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사는 뭐냐 하면
대우조선이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더구나 노조가 그 임금 동결 또 파업을 안 하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와 채권단이 의견을 모았죠. 그랬더니 대우조선에서 그런 노조 파업 금지나 임금 동결은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단이 노조의 설득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죠. 4조의 자금 지원이 늦어지면 대우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제 그런 결정이 나고 노조 입장에서 오늘 갔는데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많은 그 독자분들이 그 문제를 또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대우조선의 노조가 옛날의 영광 또는 뭐 가끔 이제 이 조선 같은 기간 산업이라는 게요. 안 될 때는 안 돼도 또 되면 한 번에 돈을 왕창 버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게 임원들 한 3분의 1 정도를 뭐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부장 이상들은 뭐 희망퇴직을 하겠다. 그다음 한 3분의 1 정도 임원급 이상들은 뭐 급여도 뭐 하겠다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갖고. 그리고 지난달에 대우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임금 협상을 하면서 저랬다는 겁니다. 그 약 1인당 900만 원어치 정도의 격려금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4조 원을 넣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 7,000명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노조원들이 1인당 900만 원씩 격려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 공적 자금 또는 우리 그 국민의 혈세가 결국 돌아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 대우조선 노조가 조금 악수를 두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일이었다. 이런 거죠. 끝으로 그 국제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11면에 보면요. 미 하원 의장도 좌지우지하는 프리덤 코커스 워싱턴 정가의 폭풍의 핵이다. 거창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코커스는 뭐 사조직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프리덤 코커스가 약 30 몇 명입니다. 근데 4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이번에 하원 의장이 되는 라이언 이 사람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원 의장을 뽑는 걸 보니 그 다수당 속의 다수 집단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소모임이 오히려 워싱턴 정가를 흔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자유시장주의로 무장한 미 공화당 내 소모임인 프리덤 포커스가 미 하원 의장도 좌지우지하면서 워싱턴 정가의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요. 이념적 성향을 보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중도를 딱 0으로 볼 때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있을 때 하면 주로 좌쪽으로 가까웠다. 그죠? 마이너스 1을 전부 보면 낸시 펠로시는 0.409, 10으로 보면 한 4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메카시가 할 때 지난번 메카시 원내대표는 0.459 그러니까 우쪽으로 약 0.45 정도 100점 만점에 45 뭐 10점 만점에 4 정도 됐는데 이번에 프리덤 포커스를 이끌고 있는 짐 조던은 0.692 뭐 692 정도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 그런데 우리 뭐 정규직 주필께서 자주 얘기하고 계시지만 극우 극자 이런 분류를 많이 하나요? 오히려 짐 조던이나 이런 그 새로운 공화당 내 소모임은 우리 부제목대로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자유시장 쪽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프리덤 포커스 같은 경우는 대학생 여러분은 다음에 어디 시험에도 나올 만한 좋은 상식 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가까워지면 뉴스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뉴스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우리는 토요일을 쉬는 공간 또는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런 휴일을 잘 써야 됩니다. 충분히 쉬면서 그러나 창의적인 이 두뇌는 쉬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